안녕하세요. 유튜버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동북공정 알아야 대응한다. 도서출판 배감에서 나온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약 2006년도,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출간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요.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있는 책입니다. 거의 안 팔렸다고 볼 수 있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시민 인터뷰 때 말씀드린 오재선 선생님, 그리고 또 이 책의 판매, 그 다음에 또 제작을 지원해 주신 여운건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셨고 제7군 단장, 육군 중장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작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재고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책이죠. 조금만 있으면 20년이 다 돼갑니다. 자,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지금 고구려, 백제의 영토들, 지금 중국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죠. 이미 차지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 그들이 기술을 하고 있는 게 동북공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동북공정은 이 동아시아의 미국의 세력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 중국이 모든 영토의 야욕을 끊임없이 은밀하게 치밀하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북한 몰락, 그 다음에 남한까지 세력 확대, 물론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수복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켜서 거의 노예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계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북공정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진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교차 검증으로 항상 모든 기록들을 확인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채널의 영상들 지금 현재 약 90여 개가 넘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 영상들을 찬찬히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문들이라든가 자세한 내용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사서, 중국의 이제 사서들, 한서 같은 데 이렇게 보신 말이죠. 동이족들의 영역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동이족의 영역은 다 이쪽이죠. 한반도가 있고 중국 동부.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선조들의 영토예요.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북공정이란 게 중국 고대의 국가들이 한반도 남부까지 지배했으니 중국이 여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게 동북공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고대 선조들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누구 기록이냐면 중국 공산당, 중국 민족들의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끊임없이 영토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어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북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쪽은 남쪽에 임나가라가 있었다고 하고 독도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만 뭐 과거의 영토가 넓었으면 뭐해? 우리는 한반도만 지키면 되고 북한 공산당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북한 공산당이 곧 없어질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흡수할 거거든요. 그럼 아주 행복하겠네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런 논리는 이길 수가 없다. 옛날부터 다 우리 선조들의 땅이었다. 정확한 전략을 역사적으로 인식을 하고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치우천왕,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치우천왕의 나라 구리, 이쪽 우리 선조들의 땅이다. 니네 한족은 이쪽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족들, 그죠? 여기 이제 한서 같은 데 나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한사군도 나오고 고조선이랑 싸우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후한서라고 합니다. 중국의 정통사서 25사 중에 하나인데요. 후한서와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유전.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부여, 그쵸? 선비, 음루에서 후한서랑 삼국지에 여기 보시면 고구려, 뭐 부곡조, 옥저 이런 국가들의 여러 가지 방위각들, 그 다음에 위치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후한서 삼국지에. 이게 이제 중국 정통사서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마한은 뭐 그 북쪽에 낙락이 있고 남쪽은 외가 있고 진화는 마한의 동쪽에 있고 북쪽은 예맹이 있다.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지역명들을 묘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찾지 않죠. 또 마찬가지예요. 후한서나 삼국지,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 다음에 이제 한서가 나온단 말이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여, 고구려, 외, 마한, 진안, 변화는 어디에 있다라고 원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한국사는 이런 비정에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명을 이렇게 그려놓으셨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이제 중국 사서, 우리 사서가 아니고 중국 사서에 벌써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일식 기록입니다. 벌써 약 한 30년 전, 그죠? 30년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프리스턴대학교 박창범 천문학 교수님이 이제 밝히셨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식,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나라, 후한, 사만, 진송, 재양, 수당,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 일식 위치를 다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륙과 한반도 동시에 나타나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보고 채널의 영상 지금 기준에서 약 90개 이상 올라가 있는데요. 자, 그 영상들 보시면 이 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려 봅니다. 우리 선조들의 땅이 다 대륙 위주로 있었다. 한반도까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학으로 일단 증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서에 나온 인구수, 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이렇게 인구수로 또 비교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차 검증은요, 서로 이동 거리예요. 조공을 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열하일기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이제 후기 청나라 때죠.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열하까지 갑니다. 그때의 기록 며칠 걸렸는지. 또 보면 표해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닷가에서 길을 잃고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죠. 그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죠. 며칠 걸리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다음에 표해록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조공의 기록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표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양나라 며칠을 걸렸다. 수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 이런 기록으로 보면 또 한 번 교차 검증이 될 수 있겠죠. 각국의 위치들에 대한 비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교차 검증 중에 하나가 지명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중국 25사와 삼국 사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옛날 역사 기록책들은 서로,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과 우리 측 입장이 서로 상반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지명이에요. 지명. 그렇죠. 그래서 지역명들을 찾아보면 치우의 현재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곳, 능이라고 얘기하는 곳, 기자가 살던 곳, 을지문덕 장군의 전쟁터, 김유신 장군의 전쟁터들이 이곳에 많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한반도예요. 한반도에는요, 어떤 지명이 있었나요? 한반도에는 당시에 어떤 지명이 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고대 지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이전,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지도가 없어요. 한반도에는요. 우리의 문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도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대륙 지역명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는 이전 기록들이 다 있어요. 지도가요. 송나라 때 지도도 있고요.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서의 지명으로 이렇게 또 교차 검증을 해놓으셨고요. 장보고도 활동 지역이 청해 위도 있지만요. 뭐 사수, 서주, 연수, 그리고 진해, 문영, 왕릉, 뭐 명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기록에 다 나와요. 한반도에는 없죠. 이런 지역명들이.
또 여기도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뒤쪽에 삼국 유명 미상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김부식이랑 이 사관들도 나는 이 지역명들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역명들이 대륙에 엄청 나타납니다. 찾아보면 있고요. 지금도 있는 지역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역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채치원전에서 유연제노 5월을 다스렸다. 예, 그 지역명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연제노 5월 지역을 고구려 백제가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또 구당서랑 당서에 보면 당나라 사서에 보면 말갈의 위치, 고구려의 위치, 백제의 위치, 신라의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운 그 역사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들어준 그 이론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사 빼고는 거의 다 조작을 했다. 조선사의 영토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반도까지 다 같이 어우르는 동해의 지역을 우리 선조들은 가지고 있었다. 자, 지역명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자, 제 채널에서 이전에 많이 얘기를 해서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무슨 책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 상식을 조금 갖고 계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서에 도대체 어떤 지역명이 나오냐라고 보면 중국 사서에 대부분 보면 삼국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한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나타나요.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태백산, 북편, 태원, 창해, 뭐 서안평, 뭐 부산성, 봉상 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백제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사서 기록과 함께 다 같이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라 지역명들이고요. 삼국사기랑 중국 25사의 지역명들이에요. 자, 또 외의 위치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외와 일본이 다른 국가다라고 구당서에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후한서랑 삼국지에 도대체 외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라고 묘사를 했냐면 여기 있는 나라라고 묘사를 했어요. 독산, 단주, 회계, 이주, 다미, 주에, 태, 다 이쪽 남부지, 타이완 근처죠. 외국. 그래서 이제 외국의 일식 지역을 찾아보면 외는 타이완에서 나오고 일본은 나중에 벌써 이 책이 지금 20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30년 전 이론이에요, 다. 자, 또 어떤 교차 검증이 있냐면요. 유적 유물이에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들이 있죠. 보면 이제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 경상도가 신라고 전라도가 백제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유적 유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신라 아니면 백제, 남쪽으로 좀만 내려면 가야라고 그냥 추측 비정을 해버리는데요. 자,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발견된 유적 유물을 이게 확정이 된 거냐 아니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냉수리 비석 같은 경우는 영일 시간 보면 503년도 걸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쫙 모르죠. 자, 뭐 아는 것들은 거기에 정확하게 연도가 표기되어 있고 아니면 후대에 정확하게 여러 과학적인 근거로 찾아낸 것들이 이제 확정됩니다. 거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고구려 육죽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육죽 우리나라 이제 중원 고구려비 여기 이제 충청도에서 나타난 것 보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정은 481년도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석에 안 적혀 있다. 확인이 안 된다. 덕흥리 고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모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다는 얘기죠. 유물 마찬가지입니다. 유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확정 연도가 좀 있는데 보시면 다 북한 거다. 여기 이제 북한이 확정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봤고요. 낭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북한에 있던 거는 확정 연도라고 그냥 적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땅에 있는 고구려 유적 유물 같은 경우는 여기 천남생 묘비라든가 이제 거의 뭐 낙양, 북망산 쪽에 다 있는 건데 거기 이제 비석에 묘지석에 확정 연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백제 유적 유물은 어떤가 보면 문영왕의 지석에 나타났죠. 그럼 지석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24년 5월이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미륵사 출도 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예, 당평 백제비
여러분 이제 당평백제위라고 이제 소정방 나오는 백제가 뭐 전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를 차지했네 어쩌네 뭐 이렇게 그 승전에 관련된 당나라의 승전을 관련된 내용이 있는 당평백제비라고 있고 비석 조각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쓰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추정은 660년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비석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탑에다가 누가 써놓은 거예요. 그 불교의 그 석탑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 글씨를 잔뜩 적은 예가 없어요. 전례가. 누군가가 이건 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 확정 연도가 없다. 그냥 비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왕릉 같은 경우도 공동묘지 성격이 굉장히 많다. 왕릉을 누가 이렇게 무덤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조성을 합니까? 그래서 원문도 조금 적어 놓으셨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수양제의 운하죠. 이제 중국 뻥이 있습니다. 중뻥이라고 그러죠. 중뻥. 얘네들은 그냥 이제 맨날 뻥만 치는 거예요. 거짓말만 맨날 하고 무슨 뭐 옛날부터 기중기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 사람이 삽으로 만드는데 이 수나라 이거 몇 년도 안 돼서 바로 망한 나라가 이게 한반도 길이의 몇 배가 되는 운하를 이게 보수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네 전쟁하느라 바빴고요. 제대로 된 정비체제도 없었던 나라예요. 그러면 사서에 나타나는 수양제가 수나라가 보수했다는 운하의 위치 지역명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어느 쪽이다. 영제거 통제거 이렇게 찾아 놓으셨고요. 또 이제 당나라 이전에 이제 중국의 여러 소국들이 건국하고 패망하고 건국하고 패망했죠. 뭐 1년에도 왕이 여러 번 바뀌는 적이 많고요. 고구려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엄청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이 서쪽의 변방의 나라들이 여기 보면 수도 위치가 건업, 건강 뭐 이런 게 나오죠. 뭐 이런 내용들이 용성 이런 게 지금 현재 쓰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중국 애들이 그냥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인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대부분 어디 위치인지는 저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고구려백제 신라를 지기 위해서 동부 쪽으로 멀리 이동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고지도에 따라서 이제 고려시대 때 보면 이제 선춘령 뭐 이런 윤공 비석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심어 놓으셨네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간도는 도대체 어디냐, 왜 간도가 우리 땅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말 여기 1911년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조선을 강제로 합방했을 그때쯤에 보시면 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한 지도라고 했는데요.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그 당시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는 교회랑 다르게 뭐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에 있는 성당만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교구들이 있어요. 교구들.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은 아시죠? 여기 보시면 프랑스에 이게 여기가 교구예요. 함경도 예, 조선의 교구들. 누구 땅이에요, 여기가? 조선 사람이 살던 조선의 교구라고요. 예, 이것만 보시면 쉽죠. 사실 이 위로 굉장히 넓고요. 사실 이 지역조차 이 지역에서 수많은 옛날 지명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영토도 굉장히 북쪽으로 넓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제랑 청이랑 간도 협정 같은 거 이후에 체결해서 많이 이제 뺏었죠. 영토가 그때부터 이제 많이 줄었고요. 조선의 옛날 지역들 굉장히 넓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당군 왕조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 실어도 교차 검증이 되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목록도 나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나오고 또 뒤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그럼 사서들이 다 어디에 있냐? 사서는 도대체 뭐가 없어졌냐? 그런데 이 예전 사서들을 보면 말이죠. 뒤에 각주처럼 내가 어떤 책을 인용했고 어떤 책을 참조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책 중앙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조대기도 있고요. 그렇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성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 쫙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왕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일제 때 압수돼서 소각됐다. 일제 때 압수돼서 소각됐다. 왜냐면 안전해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참조 도서에는 적혀있는 이런 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없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중국 25사. 중국 25사는 어떠냐? 언제 도대체 적혀진 거냐? 보면 대부분 당나라 때 아니면 송나라 때예요. 그리고 이것도 원문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다. 기타 사서도 여기 있네요. 그죠? 또 일본 사서는 어떠냐? 일본 사서도 뭐 이제 고사기부터 해서 일본 서기부터 뭐 있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서를 보고 역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또 교차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이제 거리 환산표 예를 들면 1, 2는 여기도 꼭 나와 있죠. 한 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쓰였다는 걸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얼마나 많은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많지는 않겠죠. 뭐 지금부터 약 2006년에 간행이 됐으니까 말이죠. 자, 벌써 30년 전에 이런 이론들이 다 시민학자들로부터서 연구가 되고요. 수많은 책이 또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뿌려졌었어요. 우리 사학계 대중만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요. 이런 것들이 벌써 30년 전에 나왔어도 지하사학자들은 무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학자들, 강단의 사학자들은 연구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대중들이 깨어나고 제가 깨어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는 선봉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더 밝혀진 유물도 있고요. 다른 사서들도 있겠죠. 이 지금 오재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통 사서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신 거고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위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습니다. 그 사서를 통하면 더 많은 역사에 숨겼던 부분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모든 분들 다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재영 선생님 전화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 더 힘을 내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연구에 또 매진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동북공정은 영토 야욕이다. 북한과 남한을 추후에 영토를 뺐던 경제적으로 종속하기 위한 압박이고 전 세계에 알리려고 중국 애들이 혈안이 돼서 왜곡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땅이 넓은 게 무슨 소용이냐? 소용이 있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양보하고 뺏기는 겁니다.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나요? 그럼 또 이제 우리나라는 남한에서만 계속 지내게 되겠죠. 전쟁을 하면 핵무기가 있는 국가랑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인식을 전환을 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싸우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교역의 물고 같으면 바로 남한과 흡수가 되기가 쉽죠. 당연히 우리 남한이 훨씬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땅을 잊지 말고요. 주변국의 영토 야욕에 넘어가지 말고 또 본인들의 정권, 돈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런 정치인들, 그다음에 언론의 프레임에 끌려다니면서 좌파, 우파,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로 나누거나 보수, 진보, 우리나라에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보수, 진보로 나눠서 분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다 분열돼서 나라가 찢어지고 망했어요. 그리고 옆에 당나라가 웃었죠. 계속 분열시킵니다. 돈으로 이간질 시켜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씩 재고가 있으면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또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책을 개인적으로 집필을 하셨는데요.
자, 복강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쉽게 원문도 싣고, 이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이라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쉽게 그림 위주로, 지도 위주로 쉽게 해서 복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응원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